이고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결혼 7년 차고요.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 남편의 문제로 인해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을 시도했었지만 매번 잘 안 됐습니다. 시험관을 할 때마다 결과를 확인하고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결단을 내리기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남편과 8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연애했었지만 당시에는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몰랐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었고요. 사실 시댁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저희 친정 또한 딱히 잘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무튼 사람 좋고 저한테 잘하고 한결같고 성실한 모습에 결혼을 결정했었죠. 참고로 남편과 저는 현재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혼 당시 둘 다 31살이었고 2억 2천의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이었고요. 남편이 모은 돈은 4천 정도였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시는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6천을 모았고 친정에서 1억을 해주셨었죠. 거기서 전세 대출 2천을 받아 집을 구했었고 혼수도 친정에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친정아버지가 마음 같아선 부족한 2천도 주고 싶어 하셨지만 부부가 힘을 합쳐 갚아 나가보라고 1억만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예물도 결혼 반지 딱 하나만 해주셨고 친정에서 남편의 시계와 코트를 해주셨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예물 예단을 시댁에서 먼저 생략하자고 하셨으나 막상 결혼식이 다가오니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한 해 만에 하셔서 결국 1,0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300만 원이 돌아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많이 죄송한 결혼이었지만 신혼 초에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출퇴근도 같이 하고 퇴근길에 같이 장보고 요리도 해먹으면서 연애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설렘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결혼 후에는 생활비를 150씩 각출하고 남은 돈은 각자 관리했습니다. 집은 친정에서 나중에 증여해 주시기로 한 아파트가 있었기에 그걸 믿고 있기도 했었죠. 결혼 당시 저희 부부가 10년 정도 살고 나면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실 당시에는 결혼을 하자마자 안 주시는 부모님께 아주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더 멀리 내다보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입니다. 누나와 남동생이 있는데 시누이는 비혼이고 시동생은 누뚱이라 아직 20대 후반이에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실 만큼 두 분이 살기도 힘드신데 시누와 시동생이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메이크업을 배우겠다며 네일아트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나이가 40이 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일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더욱 집구석에 붙어있는 상태죠. 시댁에 가면 시누이 방 앞에서부터 나는 진한 향수 냄새와 특유의 화장품 냄새가 있는데 갈 때마다 헛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시동생은 고등학교 중퇴인데 연예인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포기하는 듯 하다가 엑스트라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어려움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시댁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시댁에 조금씩 돈을 갖다 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월에 50에서 많으면 200 정도로 알고 있었죠. 어차피 그건 생활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돈에서 드리는 거니 얼마를 퍼다 주던 우리 생활비에 지장 없이 하고 빚만 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었기에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지난주에 확인을 해보니 대출을 받았었더군요. 그것도 결혼 초에. 남편이 결혼 당시 모았다던 돈 4천도 거짓이었고 모두가 대출이었습니다. 시댁 전세자금 대출받은 7천도 본인이 이자를 내면서 상환 중이었고
시댁의 마통도 2천을 터준 상태였고요. 어쩐지 본인의 급여에 비해 항상 허덕이는 것 같아 싶었는데 결국 다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더 이상 대출도 여의치 않으니 이자의 원금 상환에 시댁 생활비까지 해서 더 많이 허덕이고 있었던 거였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하고 저는 그날부터 친정으로 퇴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하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신 못 차리는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밑빠진 동에 물을 붓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정말 사람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저를 속여온 걸 보면 제가 사람 보는 눈마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을 한 끝에 너무 죄송했지만 지난 주말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제 말에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엄마는 그렇게 갖다 줄 거라는 걸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혼 생활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돈 때문에 실망했던 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반복해서 실망을 해서인지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되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혼해서 저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시고 시댁 경제 상황을 꼭 보시고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니까요.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추가 글을 씁니다. 일단 집은 전세인데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모은 돈 6천, 남편이 빚내온 4천, 전세 대출 2천도 그대로인 상태인데 이 돈 1억 2천에 대한 재산을 분할하자고 한다면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1억은 증여세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모님께서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하셔서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좀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달이 제 월급에서 친정 부모님께 이자를 이체 중이었습니다. 그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하자고 나온다면 친정 부모님께 빌렸던 1억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15년 동안 어떻게 몰랐냐, 진짜 멍청하다, 바보 같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네, 저 멍청한 거 맞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셨고 저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데 시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컸지만 부모님께 손 벌리는 시누이와 시동생 때문인지 시부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졌었고 한편으로는 남편도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시댁 경제 상황을 보시고 그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몇 번 묻긴 하셨지만 제가 많이 좋아한다 하니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죠. 저 때문에 제 15년 인생도 안타깝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1,000만 원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엄마가 해주신 거였습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를 증여해주지 않은 것과 1억을 주시며 차용증 쓰고 공증 받자고 하신 것에 대해 의아하기도 하고 조금은 서운했었지만 어쩌면 부모님께서는 이런 결말을 미리 예측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죄송스럽게 느껴지네요. 참고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결혼 후 10년 뒤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저뿐인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다만 1억에 대한 차용증과 공증에 대해서는 남편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전셋집 2억 2천이 다입니다. 그마저도 1억은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이고 제가 모은 돈 6천에 남편이 모았다 뻥치고 대출받은 4천, 그리고 전세 대출받은 2천이네요.
현재 전세금이 폭등한 상태이고 그 집도 내년이면 8년 차라 전세금이 폭등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집주인분이 좋으셔서 올려달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전세 시세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7, 8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이 그 집에 시댁 식구들을 데려다 살겠다고 해도 전세금이 감당 안 될 거고 재산 분할하자고 덤벼도 본전도 못 찾을 겁니다. 남편이 시댁에 퍼다 주는 거 그 집 가장인 거 다 이해하고 눈을 감아줬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4천만 원을 모았다고 저를 속였던 거, 시댁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야기 안 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없이 마통을 2천 터준 거,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결혼 당시 있는 돈과 대출을 다 오픈하기로 했었고 앞으로도 돈 문제가 생기면 다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그 모든 걸 비밀로 붙였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신뢰도 다 깨진 상태이고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댁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거머리같이 느껴져서 하루빨리 떼어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거머리들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은 조금도 없는 상태이고요. 댓글 주신 것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가 없었다면 남편이 과연 저렇게 집에 퍼다 줬을까요? 아닙니다. 쓰니라는 보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서 발을 빼세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남편이 이혼 안 해줄 것 같은데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거지인 것도 한심하지만 제일 괘씸한 건 마치 사천을 모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이네요. 저라면 저렇게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물론 큰일이고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혼 결심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음 먹으셨으니 꼭 이혼하시길. 막판에 정 때문에 다시 돌아서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마통에 대출 이자까지 다 들켰으니 앞으로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 미안하다. 하는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애를 만들려고 들겠죠.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나중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까지 시댁에 쳐바를 거고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네 번째, 저희 시댁도 거지예요. 그것도 빚만 있는 마이너스 거지. 친정에서 지원해주신 돈이 시댁으로 새어나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 집안이 거지면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대 자녀는 생각보다 현명치 못하고 사리분별 못하니 부모들이 사돈 집안을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자 부모든 남자 부모든 자녀 말만 듣지 말고 사돈 되는 쪽을 조사해보세요. 자녀는 만나는 상대방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섯 번째, 읽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네요. 이대로 살면 아마 끝없이 퍼나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라도 있었다면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부디 이혼하시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세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하긴 남편도 양심이 있고 본인이 이기적이란 걸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여섯 번째, 재산 분할이요? 위자료를 청구해도 모자랄 일인데 무슨. 합의이혼 좋게 마무리하고 이사 비용 및 예단 700만원 제하고 남자가 결혼할 때 가져온 4천에서 3천 이체해주면 될 듯 합니다. 함께 지내며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으니 딱 그렇게만 계산해줘도 남자는 고마워해야 하는 거고요. 눈물바람 질질 끌면서 협박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바닥을 볼 수 있으니 마음 강하게 먹으세요. 절대로 사천 그대로 다 빼주지 마시고 등신직 그만하고 다 돌려받아요. 일곱 번째,
결혼한 지 7년이나 지나서야 남편 경제 상황을 눈치챌 정도로 바보였으니 남자가 좋아했겠죠. 거기다 여자 몸만 망가질 시험관까지 여러 번 시도하고. 님 부모님은 무슨 죄예요? 딸 하나 있는 거 천치처럼 키운 죄인가? 결혼 초부터 님네가 다 뒤집어 쓸 만큼 기우는 결혼이었는데 남자한테 환장해선 부모님 아파트까지 욕심냈다니. 님이 멍청함에 님 부모님만 불쌍합니다. 아무래도 님은 이혼하고 나면 다른 남자한테 홀려서 호구짓을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님처럼 미련한 여자들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집재산 홀랑 말아먹어봐야 그제야 정신을 차릴까. 그냥 앞으로는 연애만 해요. 절대로 퍼주지 말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